자, 이제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할 텐데요. 게시판은 이제 글번호, 계속 증가하는 글번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글번호를 게시판 쓰면서 글번호를 입력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얘가 자동적으로 1, 2, 3, 4, 5, 7, 8 계속 증가하는 번호가 붙어서 그 다음 번호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번호를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그렇게 해주는 객체를 남겨 쓰는 거예요. 객체를 시퀀스라고 얘기합니다. 시퀀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드린 거는 여기 카페에서 다운받은 건데, 그 보드 언더바 시퀀스 다운은 카페에 가보시면 이제 프로젝트에 여기 세 번째 프로젝트 게시판의 세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 5499번 글.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순서 번호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제 5498에서 5999, 그 다음에 5900 순서 번호로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쓰시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이게 몇 번까지 썼지 이런 걸 기억하면서 쓰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번호를 계속 증가시켜주는 놈을 쓰시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테이블 정해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으신데, 여기 첨부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래 한글하고 PDF가 있으니까 또 똑같은 겁니다. 그 아래 한글 다운받아서 이제 보고 계시고요. 그 보드 시퀀스까지만 써놨는데, 얘는 이제 데이터 대신에 집어넣을 때 .next value라고 쓰면 요 글자가 나오면 1 증가되는 데이터를 줘요. 숫자 자기가 갖고 있는 게 100이면 101을 줘요. 아시겠죠? 증가된 숫자를 줘가지고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시퀀스입니다. 시퀀스를 만들어 써라. 그래서 여기다가 create 시퀀스 보드 엔더바 시퀀스 이렇게 써라. 이렇게 다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게시판을 만들어서 이제 쓰는 것을 하는데, 워크시트 단계 여셔야 되겠죠? 워크시트 단계 여셔서 사용을 해보시고요. 자, 게시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드랍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드랍 시켜서 이제 사용하시고요. 소문대로 쓸게요. 테이블 쓰시고, 그 다음에 보드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여기 만들어 쓰세요. 여기 테이블 명세서에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 명세서에 보시면 여기 테이블 아이디가 보드입니다. 그래서 보드로 쓰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보드로 쓰시고, 그다음 컬럼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컬럼 이름을 요대로 좀 써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적어 놓은 거라서. 그럼 이제 여기 create 쓰시면서 이렇게 보드, 드랍 테이블 보드 쓰시고,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constraint. 그래서 constraint 이렇게 해서 제약 조건이랑 상관없이 지우자. S 붙어 있는 것 같고요. S. 레인스 이렇게 붙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시퀀서를 글번호 입력할 때 시퀀서를 쓴다 그랬으니까 저희가 1번 이제 그 드랍을 제거 먼저 하시는데, 테이블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퀀서를 제거합니다. 드랍 쓰시고요. 시퀀스 그 다음에 보드 언더바 seq로 만들어주세요. 비골 안에다가 적어놨고요. 비골 안에다가 적어놓은 걸 보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세미콜론 하시고요. 시퀀서는 뭐 다른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건 없고, 시퀀서 혼자 동작을 해요. 혼자 그냥 일씩 증가합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거랑 연결해서 지울 건 없어요. 캐스케이드 뭐 이런 거 안 붙이시고요. 그냥 시퀀스 해가지고 쓰시게 됩니다. 그 여기 보드는 제약 조건이라는 게 컨스트레이트하고 연결해서 쓰게 되죠. 그리고 컨스트레이트도 같이 지우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합니다. 생성을 합시다. 생성을 하면 create 보드 이렇게 쓰시고, 테이블 쓰시고, 그 다음에 보드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콤마를 이용해서 탭키 누르고, 넘버 콤마 타이틀 콤마, 그 다음에 컨텐트 콤마, 그 다음에 라이터 콤마,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콤마 히트 이렇게 쓰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쓰세요. 가로 닫고 세미콜론 써주시면 이제 되는데, 이건 이제 타입을 쓰셔야 되고 그 외에 제약 조건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값 들어가야 될 기본값을 세팅해서 넣는 거죠. 아시겠죠? 넣어야 합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eate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시퀀스 만드셔야 되고요. 보드 언더바 seq 시퀀스이다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달러 한 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집어내야 되죠. 그래서 그 샘플 데이터, 저희가 샘플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입력하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라이트 데이트가 라이트 데이트 히트가 있는데 이 중에 요까지는 입력을 하셔야 되고 요까지 입력을 하셔야 넘버는 이제 시퀀스에서 받아와야 되니까 요까지는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요 두 개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들 거예요. 자동으로 기본값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insert into 쓰시고 보드고요. 가로 열고 넘버 콤마 타이틀 컨텐트 라이터까지는 쓰시고요. 가로 닫고 values 요 네 개를 집어넣습니다. values 쓰시고 가로 열고 넘버는 숫자를 쓰는 것 대신에 시퀀스에서부터 보드 언더바 seq next value라고 써라. 이렇게 타이틀 문자열 콤마 그 다음에 컨텐트 문자열 콤마 라이터 문자열 콤마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서 이제 여기 완성을 하셔야 되겠죠. 타입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길이는 요거는 가로를 갖고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요 타입과 길이를 가로를 갖고 안에다 쓰시면 되고, 요건 제약 조건입니다. 제약 조건. 얘는 기본값은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는 C스테이트라고 쓰고 얘는 0으로 쓰고, 그 다음에 넘버 입력할 때는 보드 언더바 시퀀스 넥스트 밸류라고 값을 넣어라. 이건 인서트 할 때 이렇게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써라. 그럼 이제 완성을 해보시면, 이제 넘버는 넘버 타입인데, 이게 제약 조건은 프라이머리가 붙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가 붙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이제 그 바케라타 2이고요. 얘는 지금 300짜리 잡아놨습니다. 한글로 볼 때는, 한글로 순수하게 쓴다면 100짜리입니다. 100바이트. 한글 100바이트까지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컨텐트에 해당되는 것도 바케라타 2이고요. 얘는 2000짜리. 이 내용은 2000짜리까지 해봐야 한글로 보면 600 몇 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자릿수는 뭐 3000자, 4000자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실습하는 거기 때문에 자리 들 잡으라고 2000까지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실습하는데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길게 안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2000까지만 잡아놨습니다. 라이터 부분은 이제 바케라타 2이고요. 이게 작성자니까 그 한글로 썼을 때 이제 한글 이름으로 30바이트. 그러니까 오라클이 한글 한자가 3바이트 먹으니까 10자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글 10자까지. 나머지는 생략하셔야 돼요. 계속 이어붙이기 못하시고요. 라이트 데이트는 데이트 타입이고, 히트는 넘버 타입. 히트는 넘버. 이게 자릿수 있을 때만큼 끝까지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렇게 써놨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쓰는데, 여기에 뭐 컨스트레인트 하기 전에 뭐 디폴트가 있으면 디폴트를 사용합니다. 디폴트, 얘는 C스테이트로 쓰시면 오늘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들어간다. 아시겠죠? 데이터 입력을 안 하면 지금 작성하고 있는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얘도 디폴트 0. 히트는 맨 처음에 조회수니까 조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릭을 하면 얘가 한 개씩 올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써져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낫널이 있네요. 그래서 타이틀 낫널. 얘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낫널 쓰시고요. 그 낫널을 이제 타이틀 붙이고, 그 다음에 콤마가 끝나기 전에 전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라이터도 낫널.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는 낫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거는 널이 들어가면 이게 디폴트 값이 들어갑니다. 널 이래서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지금 인서트 할 때 요거 두 개는 빼고 인서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만 인서트를 한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작성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가 없네. 여기 있네. 프라이머리 키는 낫널이면서 유니크하다. 됐죠? 네, 유니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테이블 만드는 거는 대충 하셨는데, 시퀀스는 이제 계속 1부터 계속 1씩 증가시켜서 숫자를 줘요. 1씩 뭔가 부르면 1씩 증가시킵니다. 1씩 증가시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제 객체입니다. 객체. 얘네들은 미리 한 20개 정도를 미리 만들어놔요. 숫자를 이게 달라 그럴 때 플러스 1에서 연산하는 게 아니라 미리
미리 20개를 갖고 있어요. 20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 달라 그러면은 바로 주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 아시겠죠? 연산에 의해서 1 증가해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20개씩 만들다가 얘가 20개 다 떨어지면 또 20개 만들고 20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컴퓨터를 끄면 20개 만든 게 사라져요. 컴퓨터를 끄면. 그 다음날 와서 인서트하면 맨 처음에 1, 2, 3 이렇게 들어가다가 컴퓨터 껐다가 그 다음날 와서 인서트하면 21이 돼요. 21. 이해되시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서버를 우리가 잘 끌까요? 안 끌까요? 잘 안 꺼요. 잘 끄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켜놓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띄엄띄엄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흔치 않은데다가 한 이게 1, 2, 3, 1, 2, 3, 21 그럼 눈에 확 띄지만 만일, 만이, 만삼, 15,955 이렇게 돼 있는데 20이 딱 띄었어요. 눈에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아시겠죠? 중복만 안 되면 돼요. 중복만. 그러니까 계속 숫자가 늘어나야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숫자가 늘어났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그러면 중복이 돼요. 아시겠죠? 얘네들은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걸 쓰시는 시퀀스고요. 얘는 중복되지 않은 숫자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은.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로 순서 번호 이렇게 할 때 프라이머리 키 쓸 때 얘를 쓰는 거예요. 얘는 중복되지 않는 숫자죠. 숫자가 나온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버인데 보드 시퀀서 언더바 이렇게 넥스트 밸류 점 넥스트 밸류 다음 값 달라고 하면 맨 처음에 1 줬으면 그 다음에 2 줬으면 3 줬으면 4 이런 식으로 1 증가되는 값을 주게 된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드 시퀀스 점 넥스트 밸류라고 쓰시면 1 증가된 값을 주는 거죠. 현재 1 증가된 값을 받는다. 이렇게 쓰시고요. 커리가 끝나지 않은 데서 두 번, 세 번 쓰시면 같은 값을 받고요. 아시겠죠? 커리가 끝나고 다음에 받으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시퀀서가 여기도 시퀀서를 썼고요. 저희가 다른 데도 시퀀서를 한 개 더 써요. 그러면은 이쪽의 시퀀서와 뒤에 쓴 시퀀서는 같은 번호를 갖게 됩니다. 같은 번호.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처리문이 다 끝나기 전에 시퀀서 넥스트 밸류를 한 번 더 쓰면 같은 번호를 가지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되셨나요? 특성을 갖춰서 그래서 이제 이걸 데이터로 쓰는 거죠. 맨 처음에는 1이 나옵니다. 1이 나와서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쓰시고 인서트 다 했으니까 커밋 마지막 커밋을 시켜라. 커밋까지 완료시킵니다. 세미콜론 시키시고 F 저장하겠습니다. 저는 SQL에다가 교재가 아니라 지금 실습이니까 실습 01 뭐예요? 이렇게 실습 01 지금 하시는 게 이제 게시판이죠. 그러니까 보드 일반 게시판 보드라고 썼습니다. F4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뭔가 틀렸어요. insert into 쓰면서 이 정보 이렇게 이 정보를 하나도 안 써가지고 쓰면서 써라. 자바 프로그래밍이고요. 프로그래밍이고요. LE 썼다. 저장 F 누르시면 데이터까지 전부 다 들어갔고요. 테이블에서 새로 고침 하시면 이 보드가 생겼고요. 보드 클릭, 여기 데이터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고 1번에 자바고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들어가죠. 얘는 새로 이제 인서트를 새로 하셔도 인서트를 새로 하면 이제 2번이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 중복이 안 되고요. 커밋 시키면 데이터가 2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새로 고침 하시면 1하고 2하고 요거는 계속 증가된 값을 보이는 거 보이시죠? 시퀀스에서 가져오시면 이렇게 불번호가 계속 증가를 시켜서 보여준다. 아시겠죠? 넣어준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넘버 부분은 보드 시퀀서로 쓰세요. 보통 글번호 같은 경우에 시퀀서를 많이 씁니다. 시퀀서를 써가지고 대부분 다 시퀀서를 쓰세요. 오라클에 쓸 때 그 넥스트 밸류라는 걸 이용해서 이게 인설트를 한다. 글번호를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글번호 여기 그 객체를 테이블도 만드셔야 되고 크리에이트 테이블 그 다음에 시퀀서도 만드셔야 한다. 아시겠죠? 네, 만드셔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시퀀서를 안 가르쳐 드려가지고 시퀀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써드렸고, 나머지는 다 가르쳐 드렸죠. 그리고 디폴트 안 가르쳐 드렸죠. 디폴트 기본값. 디폴트는 기본값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저희가 쓸 때의 PK는 프라이머리 키는 제약 조건이죠.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낱널이고 그 다음에 유니크하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저희가 넘버를 쓰는데 프라이머리 키라는 제약 조건을 썼어요. 약자로는 PK를 사용합니다. PK 이렇게 PK라고 약자 PK로 쓰시고요. PK 맞나? PK로 쓰시고요. 얘는 이제 낱널입니다. 낱널과 이 데이터를 대표하는 컬럼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찾을 때 보통 이렇게 쓰시는데 조건은 낱널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유니크 해야 된다. 유니크 하셔야 된다. 유니크는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유일무이해야 한다. 아시겠죠? 해야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핸드폰 같은 걸 썼는데 핸드폰도 유일무이해야 된다. 그러면은 유니크라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걔를 붙이시면 됩니다. 지금 아직 안 배워서. 프라이머리 키는 1번. 프라이머리 키는 낱널. 이게 제약 조건 두 개가 합쳐진 건데 낱널이고 유니크하다. 그것 중에서 이 데이터를 대표하는 컬럼에 해당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얘만 갖고 있으면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다. 이렇게 쓸 때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기본값 세팅을 했고요. 기본값 세팅을 하면 기본값은 이제 C스테이트인데 현재 날짜와 요 C스테이트는 현재 날짜와 그 시간 지금 현재 날짜와 시간 정보를 저장한 거고요. 시간 정보를 저장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값은 이제 맨 처음에 값이 안 들어오면요. 값이 값을 세팅을 안 해요. 오면 이제 기본값이 세팅된다. 그래서 기본값을 설정할 때 디폴트라는 키워드로 설정을 합니다. 디폴트 뒤에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희가 컨스트레이터 얘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럼 낱널을 여기다 한 개 붙이면 낱널 이렇게 붙이고 됐죠? 붙이고 디폴트를 쓰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 디폴트가 앞에 와야 됩니다. 빨간 줄 나죠? 디폴트가 빨간 줄 나는 것은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컨트롤 X 여기다가 컨트롤 V. 디폴트로 집어넣는 게 먼저고요. 낱널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에 집어넣을 수 있는 데이터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는 거죠. 디폴트를 먼저 쓰셔야 돼요. 디폴트를 먼저 쓰고 제약 조건을 나중에 쓰고 제약 조건을 두 개, 세 개 붙일 때는 제약 조건은 순서를 바꿔 쓰셔도 돼요. 낱널이기도 하고 유니크도 하다. 그러면 이제 낱널, 유니크 계속 이어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는데 여기 디폴트 쓰실 때는 디폴트를 먼저 쓰셔야 돼요. 디폴트를 먼저 쓰시고 제약 조건을 뒤에다 쓰시고 되었죠? 뒤에다 쓰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값 세팅했는데 기본값은 뭘로 세팅하냐면 0으로 세팅했어요. 조회수는 맨 처음에 조회수 기본값 0으로 세팅했는데 0 세팅했는데 이게 조회수는 맨 처음에 없습니다. 조회수는 맨 처음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아직 아무도 안 본 상태인 거죠. 입력이 되면 조회수는 0이다. 0이 된다. 그래서 0으로 세팅하는 거죠. 데이터에서 기본값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얘가 0으로 세팅이 돼요.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인서트 할 때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트만 했지만 우리가 라이트 데이트는 뭐예요? C스테이트 현재 날짜와 시간. 그 다음에 조회수 히트는 뭐예요? 0. 아시겠죠? 0이 세팅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낱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널이 들어오면 무조건 C스테이트로 바뀌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반드시 있게 돼요. 낱널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폴트를 쓸 때는 낱널을 붙이지 않아도 돼요. 이해되시겠죠? 예, 널이 들어오면 디폴트 값으로 세팅이 되잖아요. 그럼 값이 생겨요. 그러니까 널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낱널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보통 안 붙입니다. 아무쪼록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F4 누르시면 메뉴에서 아래로 쭉 하게 되고 데이터는 1번 데이터가 자꾸 들어오죠. 지금은 다 지우고 새로 만들었으니까 1번 데이터. 시퀀서도 다 지웠습니다. 1번 데이터.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된다. 이때에 그 시퀀스하고 테이블은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두 개씩 하는데 요거는 이제 서로 독립된 객체입니다. 테이블이 독립된 객체, 시퀀스가 독립된 객체. 서로 상관이 없어요. 단
이름을 보고 데이터베이스 쓰시는 분들이 요 이름을 보고 얘는 게시판이랑 연결해서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만 그렇게 한다고요. 아셨죠? 네? 예, 이름을 보고 되셨나요? 얘는 시퀀서에 쓰는 여기 보드에서 쓰는 시퀀스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근데 이제 테이블과 시퀀스는 사실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보드에서 데이터 입력할 때 시퀀스에서 어떻게 해요? 나 번호 좀 달라고 요청을 해요. 요청. 그럼 얘가 독자적으로 동작을 해서 번호를 얘가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면 받아가지고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서로 연결되고 엉켜서 쓰는 게 아니라 서로 독자적으로 쓰는데 이름만 보면서 이름을 가지고 쟤는 게시판에 쓰는 시퀀스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사용하기 전에 만들어지기만 하면 돼요.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도 되고 시퀀서를 먼저 만들어도 된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건 정해놓고 좀 보통 쓰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을 먼저 만들고 시퀀서를 나중에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만드는 것들은 이제 정해놓고 여러분들도 정해놓고 어떻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나중에 빠졌다 안 빠졌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도 좋음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